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양시장 현황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이 현재 1시 정도 시간이 되는데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오전장에는 양시장이 조금 하락폭이 강했었는데 오후에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무서운 매수세에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종가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뭐 보합 수준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3164포인트, 코스닥은 98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비교적 빨리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1000포인트의 벽이 두터운 듯 보이네요. 오늘 시장 수급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대량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보시면은 4천억 가량 대량 물량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며칠 전에 금투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금투의 수급은 단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하셔가지고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슈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상승했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 관련으로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314명으로 한참 3차 대유행에 올라갔을 때 1000명 나왔던 거에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서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이 이슈가 소멸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엮여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백신주라든지 마스크 관련주 이런 종목들 매수하실 때 신중하게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슈가 소멸되고 나면은 너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언제 또 다시 그 가격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뉴스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슈가 많이 터졌던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시면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 자리에서 매수하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슈 이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를 찍었던 코스피, 개인 매수, 기관 매도의 혼조세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고 지금 코스피 자체가 3180포인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2020년 3월, 2월 이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이후에 V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하시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요. 어쨌든 주식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이슈는 개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타점에 매수하시면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6천억, 외국인이 1천억 이렇게 순매도 중에 있고 개인 투자자만 지금 7,300억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취임을 하면서 바이든 랠리에 대한 훈풍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훈풍과 우리나라 또 대선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이슈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팩트로는 코스피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룹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의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늘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줄었죠. 346명이라고 나와서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여행, 면세, 항공, 카지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고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조금 단계를 낮추거나 완화해주는 액션을 취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여행 관련주들 특히 인터파크나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면세 관련주인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호텔 신라 그리고 항공 쪽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오늘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는 이제 백신도 지금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감기라든지 독감처럼 약을 먹고 우리 이제 인류랑 같이 공생하면서 꾸준히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고 나서 발병이 되더라도 약을 먹고 완치가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이슈는 어느 정도 소멸이 좀 될 것 같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한 코미코, 원익 IPS, AD칩스 등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쪽에서 대형 게임사인 텐센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게임사를 인수를 한다는 그런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 중에서 뭐 웹젠이라든지 넥슨 GT, 넷마블, 데브 시스터즈 등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테마군들이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로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3만 달러인가? 네, 뉴스가 그렇게 났는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해당 관련돼 있는 종목들 비덴트라든지 위지트, 우기투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 시장에서 이렇게 뭐 주가가 상승하는 테마들도 있고 하락하는 테마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종목을 선별을 하고 고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했는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는가, 거래 대금이 크게 폭발적으로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돈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단타를 하시더라도 꼭 그런 종목에서 매수를 하셔야 혹시라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면서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거래량도 없고 소외받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100% 성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넘어져서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대부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주인데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바일 게임 중에 이렇게 횡스크롤로 달려가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가 먹는 그 쿠키를 캐릭터로화해서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데브 시스터즈가 주가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크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는 뭐 주가가 좀 빠지다가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 시스테즈 같은 경우는 기준봉으로 보는 자리가 여기 이제 11월 30날 보이는 요 자리가 좀 기준봉인데요. 주가가 좀 바닥 구간에서부터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소에 주가의 위치에서 지금 상한가 자리까지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158%나 주가가 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자리에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높은 자리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이런 상한가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주는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의 타점을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나오면서 한판 슈팅이 나왔고요. 옆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두 판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대략 뭐 몇 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세 판 정도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 시서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장사가 좀 끝나지 않았나. 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긴 있습니다. 뭐 위로 올라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위에서 매물대로 보시면은 여기 대략 한 24,500원 정도, 24,000원 정도 자리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주가의 상승폭의 여력은 좀 있어요. 보시면은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한가 자리에서 주가의 상승폭으로 남아있는 갭이 대략 한 7%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7%를 더 먹겠다고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부 시스터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났죠. 뉴스가 하나 났는데 쿠키런 킹덤이라는 신규 게임인가 봐요. 데브 시스터즈에서 신작 쿠키런 킹덤이 글로벌 출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게임 순위 1순위로 올랐다는 소식에 뭐 이틀째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뉴스를 보실 때 조금 체크를 하실 게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이 어, 순위가 뭐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는 또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신작 게임 이슈로 주가가 크게 한번 탁 튀어 올랐으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소리는 요 지점에서 누군가의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잖아요. 지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 차익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한가의 분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12시 20분 정도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브시스터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오늘 주가에 돈이 몰리고 크게 급등하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분봉상에서 타점을 보면서 매수 타점 짤막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보다는 시세가 좀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대부 시스터즈 기업 개요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뭐 게임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PBR이 1.36, 퍼가 안 나와 있죠. 실적이 없을 거예요. 대주주는 이지훈 외 2명, 10명, NHN엔터에서 15.92%의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네요. 신규 게임 출시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동사는 게임 컨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 게임으로는 쿠키런이라는 쿠키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런에 대한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 모바일 게임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1933억 원인데요. 지금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마이너스 222억. 네, 실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이 모바일 게임사의 그 명과 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좀 순위가 많이 올라가도 모바일 게임에서 구글 스토어랑 애플 스토어에 수수료를 내요. 35%인가 수수료를 내는데 대략 1,000원을 팔면은 350원을 떼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특히 이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TV를 보시게 되면 TV 광고라든지 굉장히 좀 연예인을 써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 기간도 오래되게 되면은 실적이 나기 전까지 그런 개발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뭐 회사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대박을 치지 않는 게임에서 몇 차례 여러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적을 제대로 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내 유보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2,400% 정도가 있고 부채 비율은 없는데 현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 출시하고 있는 쿠키런 킹덤 네, 이런 게임이 잘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는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있으면 발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실적 관련해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추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4년에 상장하는 당시에 단 한 번 영업이익이 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영업이익이 났던 적이 없던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같으면은 대부 실선은 장기 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왔으니까 이 시세 중에서 단타로 들어갔을 때 어느 자리에서 좀 들어가야 확률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분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21,000원 정도 자리에 단기적인 분봉상의 매물대가 보이고 그리고 오늘 저가 자리인 18,000원 자리에서 이렇게 두 줄을 그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두 군데로 보이는데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뭐 오늘 돈이 좀 들어온 시세 거래량이 뭐 90만 주에다가 거래대금이 180억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돈이 몰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가 높으니까 완전히 초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요거 21,000원 정도의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스윙이나 약간 매수를 해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조금 많이 조정이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기간까지 여기 네, 지금 18,500원짜리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 매매 전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신작 출시 호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이틀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11월 달부터 주가를 띄우려고 누군가가 돈이 들어간 모습이 확연히 띕니다.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 단기적으로 뭐 내일 사가지고 내일 파실거나 내일 모레 파실 분들은 21,000원 정도 타점 나오니까 거기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매수해서 팔 생각은 없고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관망하셔가지고 여기 18,500원짜리 확연히 보이는 요 지지라인 요 자리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떨어지면 매수하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그냥 보내주는 그런 관점으로 대부 시스터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 한 자리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 21,000원하고 18,500원짜리의 매물대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부 시스터즈 매수를 하고 싶진 않네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 빅히트 엔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슈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종목인데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145만 주, 거래대금이 무려 2,720억이나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금액이 높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몰리는 듯한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원래 상장했을 때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한 50% 정도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빅히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의 연예기획사로 방시혁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큰 굵직한 연예기획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타점 보기 전에 간략하게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빅히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뭐 미디어 관련 업종으로 연예 기획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BR이 28.3, 퍼가 66.5로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 굉장히 주가의 위치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주주가 방시역 외 10인이 56% 이렇게 보이죠. 넷마블에서도 좀 많은 물량, 19%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BTS 이외에는 빅히트에서는 아직 별다른 크게 성공한 그런 연예인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6조 1천억입니다. 굉장히 높죠. 매출액도 굉장합니다. 매출액이 2020년에 예상하기로는 7,700억. 진짜 BTS의 파워가 엄청 대단하죠. 영업이익이 1,400억으로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내 유보율도 굉장하죠. 네.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뭐 2만 프로나 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지금 보시면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흐름이 지났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흐름이 지났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죠. 빅히트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연기금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수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들이 들어오는 거 봐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수급이 좀 굉장히 괜찮습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장 초반부터 시장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쭉 흘렀어요. 지금 분봉상 15분상 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봉상에서 쌍봉을 맞고 나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쌍봉 맞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내려올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자리 17만 9천 원짜리가 되겠죠. 17만 9천 원짜리까지 기회를 주면 매수를 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빅히트 엔터 매수 전략 정리를 해보면은 상장한 이후에 4개월가량 하락하다가 오늘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평선들을 주가 밑으로 깔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연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1월 13일 날도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가의 상승폭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조정을 주는 자리, 여기 이제 1월 13일 날 고점 자리였던 이 18만 원 자리를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7만 9천 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단타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자리에 시가 자리인 17만 3천 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손절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빅히트엔터가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받고선 상장한 종목인데, 뭐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지만 한 가지 불안한 게 BTS를 제외하고 나서는 별 볼 일 없는 회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기 투자로 좋은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고 단기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줄 때 접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의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아서 단기적인 빅히트 엔터 매수 전략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과거의 고점이었던 30만 원짜리까지 못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주가의 예측이나 예상은 저 같은 한낱 개미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를 보고서 이 캔들의 흐름을 보고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양해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초록뱀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2%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무지막지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1억 5,800만 주, 거래 대금이 무려 4천억이나 터지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초록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인기가 있었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찍고 나서 한번 슈팅을 크게 나왔습니다. 슈팅이 크게 나왔는데 저점 대비 해가지고 대략 한 30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서 이제 시세 차익이 나왔겠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고점 자리로 보이는 자리가 여기 3,400 30원짜리 대략 한 3,400원 정도라고 예측을 해보면 될 수 있겠는데 2차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을 한번 터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터치해주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 맞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연출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한가로 말지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의 힘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2270원짜리가 초록뱀의 지지라인으로 한눈에 보이는 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그어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자리를 긋냐면 누군가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리, 차트를 좀 길게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자리를 지지와 저항의 자리로 판단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초록뱀 뉴스가 좀 있어요. 외교부 한중 교류 협력 전면 복원을 하겠다.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공고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관련 엔터 게임 그리고 여행 이런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초록뱀도 같이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좀 수급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투신 쪽 특히 외국인하고 투신 쪽이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에 이어서 주가가 굉장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럼 초록뱀에 대한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뱀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디어 관련 업종으로서 PBR은 2.5배, 퍼는 32.21배입니다. 주주는 최희석, 박성수, 자사존, 대주주 지분이 너무 없네요.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대주주 지분이 왜 이렇게 없는지. 일단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사업과 드라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부가 사업,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펜트하우스가 흥행을 크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과거에는 주몽이나 올인 이런 드라마 관련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시가총액은 2,798억 원이고요. 연간 매출액은 대략 한 평균적으로 500억 정도 연간 매출액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1억이 날 경우도 있고 2019년에는 14억, 2020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내고 있지 못하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내 유보율이 지금 62%까지 줄었습니다. 갖고 있는 돈을 좀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약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유동성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좀 유동자산 792억 원, 유동 부채가 1,452억 원으로 현재 단기간으로 굴릴 수 있는 돈보다 단기간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어서 어떤 이런 돈을 끌어오기 위한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상증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일단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의 현황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평균적인 급락 말고 그냥 초록뱀의 바닥 구간이라고 보이는 자리가 대략 한 1250원 정도 자리가 될 텐데 1250원 자리에서 현재까지 대략 한 120% 정도 주가가 상승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지선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일봉상에서는 여기 2270원짜리가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분봉상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 10시 정도에 이렇게 주가를 한번 딱 찍고 나서, 네, 여기 2340원에서 2300원짜리의 지지를 받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N자형의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에 보이는 2500원짜리에서도 단기적인 분봉상의 지지 라인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주가의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할 때는 여기 깨고 이렇게 내려와서, 네, 요 지점에서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만 심리적인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매수 생각하는 자리는 2340원에서 2300원 자리인데, 일단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2270원이잖아요. 그래서 버퍼를 조금 잡고 매수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2340원 자리부터, 네, 2300원 정도 자리까지 매수 전략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록뱀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2340원에서 2270원 자리이니까, 그 지점까지 만약에 조정을 주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를 해볼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뱀에 대한 매수 전략 2340원에서 2270원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록뱀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엔터 관련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1월 22일 금요일장인데요. 1월달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네, 3주나 지나갔네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다시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코스피는 3158포인트, 코스닥은 978포인트로 네,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언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 광풍이 거품으로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광풍이 더 금풍으로 유지가 돼서 더 주가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수익 매매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너무 거스르지 않고 관망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가 많이 바닥 구간에 떨어져 있을 때 큰 금액을 한 번에 사서 오랜 시간 끌고 다니면서 큰 수익을 내기 마련인데,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시장이 떨어지면 개별 종목들도 다 같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